몇 킬로 정도 탄 차를 산 거예요? 그때 인수했을 때? 그때 28만 킬로가 조금 안 됐었어요. 와, 18만. 지금 이제 1년 좀 넘게 지났는데 32만 4천 가리키고 있네요. 32만이요? 네. 아. 안녕하세요. 95년식 캐피탈을 타고 있는 자동차 디자이너 민동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5년식 캐피탈을 타고 있는 민동혁이라고 합니다. 와, 95년식. 저는 96년생입니다. 제가 받들어 모셔야죠. 아까 근데 내장재 뜯을 때 보니까 인정사정 없던데요? 이제 그거는 그거, 이거는 이거. 이건 이거? 네. 차량은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캐피탈이라는 모델은 89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95년도에 출고가 된 후기형 모델입니다. 엔진은 1.5L DOHC 엔진이 들어갔고요. 출력은 115마력, 토크는 15.2 정도 나옵니다. 부족하지 않으세요? 사실 지금 준중형 차들도 한 120마력 정도 나오거든요. 네. 크게 차가 가볍다 보니까 크게 부족하지 않죠. 제 첫 차가 이제 97년식 프라이드 5도어였고요. 그 다음에 94년식 프라이드 베타.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 캐피탈을.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제다 기아 차고 크기가 좀 작은 차들이고 수동 변속기라는 공통점이 또 있죠. 수동 변속기면 좀 고집한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옛날 차를 좋아해가지고 옛날 차를 타고 있는데 옛날 오토미션들이 이제 성능이나 연비가 나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수동의 기계적인 감각도 좀 선호해가지고 계속 수동을 타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국내에 별로 없죠, 캐피탈 가지시는 네. 근데 또 그렇게 막 잊을만 하면은 동네에 한 대씩 나오기는 하거든요. 거. 근데 잊을만 하면. 근데 이렇게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차는 진짜, 물론 저도 동호회 활동을 잘 안 하지만은 인기가 많은 차들은 모이시는 분들도 꽤 많고 이제 작업기나 정보 공유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캐피탈이랑 콩코드는 진짜 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입문 난이도로는 그게 장벽으로 작용을 하죠. 네. 뭔가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근데 저도 아마 프라이드는 첫 차라도 그렇게 막 가져올 수 있었는데 덜컥하고 이 차는 첫 차로 가져오라고 했으면 저는 못 가져왔을 거고 자신감이 좀 생긴 거죠. 이 정도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네,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도 1년 넘게 일단은 큰 탈 없이 타고는 있습니다. 내 차의 장점을 혹시 어떻게 답변 주세요? 저는 제 차의 장점을 말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딴 거 없습니다. 차가 이쁘다. 그래도 제가 디자인을 업으로 하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차가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 눈에 제 차가 안 이쁘면 저는 안 타거든요. 이 차가 굉장히 쬐끄만 차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 일단 작아 보이지 않아요. 차가 비율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본닛이 길게 쭉 뻗어 있고 네. 뒤는 짧고 비율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용구동 승용차를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비율이 안 이쁘다 이것도 매니아들은 이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 80년대 초반쯤 가면은 이제 전용구동 승용차랑 후륜구동 승용차가 이 사이즈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딱 봤을 때 이게 후륜구동이냐고 물어보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후륜구동으로 오해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미려한 비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해보세요. 차가 짧은데 피 길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실내가 좁다는 거죠. 모든 게 뭐 완벽할 수는 없죠, 사실은. 혼자 타시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솔직히 혼자 타는데 불편한 건 없어요. 이제 실내가 좁으면은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실내가 넓다 이꼴 편하다잖아. 네. 실내가 좁은 거는 타기 불편한 거고. 근데 이 차는 좁은데 편해요. 시트의 그 쿠션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게 적당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작은 승용차들은 뒤에 타면 이제 등받이 각도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오래 타고 있으면 내 허리가 아프다거나 하는데 이 차가 되게 그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뒤에 앉으면은 넓진 않은데 승차감이 편하다. 네, 되게 좀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시겠지만은 타보면 다 납득을. 오늘 진짜 추운데 금방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없어도. 되게 포근해요. 직물 시트가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직물이 더 고급 옵션이었죠.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막
제대로 된 가죽 시트가 아니라 보통 이제 막 비닐 시트 혹은 레자 시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고급 차량들에도 대부분 직물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운전석 한정이긴 한데 오토 윈도우도 들어갔고 네. 네, 뒷좌석도 다 전동 윈도우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닭다리가 달려있을 줄 알았는데 나도 근데 닭다리가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리가 오래되면은 네. 이게 막 느려지거나 막 됐다 안 됐다 하거든요. 얘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아이씨 차라리 닭다리가 낫겠는데 하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쿠션 때문에 그런지 되게 편안하게 가는 느낌이긴 해요 저도. 사실 서스펜션이 이게 좀 네. 물렁한 편이에요. 이 차는. 롤링도 좀 네. 심한 편이고 그래가지고 장점이 이제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방지턱 넘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넘어가요. 요즘 유행에 맞춰가지고 네. 흔히 살짝 그 타이탄 서스펜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체를 살짝 이제 단단하게 만들면은 이게 그 이제 쏠리거나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서 안정감은 좋아지는데 빠른 속도에서 고르지 못한 노면을 만났을 때 차가 순간적으로 펑 하고 떠버리거든요. 이 차는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딱 붙어가는 느낌은 없는데 네. 이제 노면의 요철을 만났을 때 부드럽게 싹 흘려주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그래서 저도 20대 초반에는 되게 그런 스포티한 주행감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렁한 서스펜션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 차를 타보고서는 일상용으로 타는 데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구나 생각을 좀 바꾸게 해주기도 했죠. 구매하시기 전에는 못 느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구매하고 타면 탈수록 더 좋아지는 느낌? 네, 타면 탈수록 그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사실 뒤집어 말하면은 그게 네. 살짝 부조화가 있는 거거든요 이 차가. 이 차가 처음에 소개될 때 그 다이나믹 세단이라고 나왔다. 맞아. 야 산업 가족의 사랑이 있는 중형 세단 캐피탈. 갑자기 가족의 사랑이 있는 패밀리카가 됐죠. 근데 가족의 사랑이 있다기에는 네. 차가 너무 좁고 스포티하다고 말하다기에는 뭔가 서스펜션이 좀 물렁물렁거리고 근데 엔진은 또 RPM이 높아져야지 출력이 나와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다재다능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 이도저도 아닌 거죠. 그거는 뭐 어떻게 보기의 관점에 따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내 차를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할까요? 제 차는 일종의 저는 예술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기계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치밀한 계산 아래에서 모든 게 딱딱 맞물려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작동한다는 게. 근데 거기에 이제 외관까지 멋있으면은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뭐 예술이지 다른 게 예술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 전기차를 보실 때 눈빛이 혐오하는 눈빛이었는데 맞았나요? 안타까웠어요. 충전기가 아니 설마 동네 충전기들이 그렇게 다 네. 마탱이가 가 있을 거라고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나왔던 차들이 네. 일본 차의 디자인을 좀 많이 따라가지 않았나요? 맞죠. 왜냐면은 이제 이 차들이 나올 때는 아직 한국이 독자 개발을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나 기아는 다 일본 회사들에게서 이제 기술 제휴를 받아왔죠. 그나마 현대는 포니 때부터 계속 고유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디자인은 일본 차랑은 살짝 차별화되는 면이 있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마쓰다의 차체를 가져와가지고 라이트나 그릴 같은 거 손만 봐가지고 나온 차들이 대부분이란 말이. 네. 이 차도 이제 그렇게 나온 차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디자인은 거의 일본 차랑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도 되죠. 오히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그 옛날 버블 시절 일본 차가 같이 생겼다고 되게 시티팝 틀어놓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또 90년대에는 막상 되게 고리타분한 디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네. 왜냐면은 이미 80년대에 유행했던 디자인을 90년대까지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90년대 하면 이제 막 엘란트라, 에스페로, 그다음에 아반떼 이런 유선형 모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각진 차들은 이제 슬슬 좀 촌스러운? 아니면은 너무 수수한? 이런 이미지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시대가 지금 지나면서 네. 뒤바뀐 거죠. 이제.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들이 훨씬 더 클래식해 보인다. 맞아. 이러면서 이제 평가가 뒤바뀐 거죠. 캐피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그런 디자인 큐를 갖고 있는 마지막 차량이거든요. 캐피탈, 스텔라, 콩코드 딱 여기서 이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가. 하시는 업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히. 청남자동차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업체에서 이제 익스테리어 스타일링, 인테리어 스타일링, 그다음에 패키징, 그다음에 이제 2D 일러스트 업무 이런 것까지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이제 구상하고 이 차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를 구상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실로 만들 수 있게 조율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감도 많이 줄 것 같아요, 이 차가. 네, 맞아요. 일단은 디자인을 하면은 단순히 자동차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은 자동차를 큰 틀에서부터 설계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외관만 멋있는 디자인 스타일을 만들면은 그 차가 실물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차가 어쨌든 이렇게 실물로 나오려면은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가지고 네. 그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만드는 게 결국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차들이랑 요즘 차들의 인테리어라든지 그래서 이제 시트 포지션, 뭐 어떤 조작반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항상 계속 체크를 하면서 차를 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배치를 해야지 좀 더 직관적이고 편한 포지션이 나올까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옛날 차들 인테리어를 되게 좋아해요. 옛날 차들이 크기는 작은데 네. 이제 직선적이고 직관적인 배치를 쓰다 보니까 네. 실제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게 넓게 나와요. 그래서 겉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 실제로 타보면은 생각한 것보다 넓어요. 옛날 차들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거꾸로 되는 걸 제가 좀 싫어해요. 이걸 좀 어떻게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진짜 제가 오랜만에 보는데 슬라이드만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게 편리한 방식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완전 기계식 구조거든요. 이게 이렇게 레버로 되어 있는 이유가 링크가 연결된 게 덜컥덜컥 움직이면서 기계식으로 이제 플랩을 열고 닫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별로 편리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게 훨씬 네. 편리하죠. 그 전자장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조금 있죠. 고장날 거리도 좀 적고 그래도 고장은 나더라고. 옛날 차의 상징 제떨이도 있고 제떨이 아니고? 네. 맞아. 실제로 사용하는 거라. 진짜? 네. 열면은 좀 거시기 할 거예요. 벌써 30년 된 거예요? 거의 30년이 돼 가지고 있지. 사실 생긴 것만 보면 사람들 다 30년 넘은 줄 알아요. 근데 이제 후기 형이다 보니까 네. 30살이 안 됐다는 거 얘기 들어보면 좀 놀라죠. 기대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 있으세요? 차에 저는 가장 큰 하자라고 해야 되나? 한계라고 해야 되나? 한계라고 해야겠죠? 이제 시대가 시대니까 한계가 이제 안전성이죠, 안전성. 안전성이라는 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ABS가 있냐 없냐, 뭐 에어백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 자체의 강성이에요. 이제 외관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붕 디자인이나 이제 필러 이런 부분 디자인을 보면은 포니, 스텔라 이런 차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런 차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뼈대 역할을 못해요. 뒤집어졌을 때 여기가 받쳐줘야 사람이 살잖아요. 네. 이게 뼈대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자동차 이런 차들 튜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최대한 순정 느낌을 살리는 걸 좋아하는데 네. 죽기 싫으면은 여기 이제 롤케이지라고 하잖아요. 네. 파이프로 이렇게 뼈대 씹는 거. 네. 죽기 싫으면 이건 해야겠다. 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정도. 충돌 안전성은 솔직히 말하면은 10점 만점에 한 1점 주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아날로그식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거 떨리는 것 네, 때문에. 저게 이제 스피드 센서나 이런 걸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네. 미션에 이제 스피드 케이블이라고 진짜 물리적인 케이블로 연결돼가지고 같이 도는 거거든요. 이게 오래되면 덜덜덜덜 떨리다가 어느 순간 기어 이제 이빨이 마탱이가 가면은 제가 속도계가 안 올라와요. 얘는 끝까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이제 계기판이 지금 180까지밖에 없잖아요. 네. 계기판이 180까지밖에 없는데 바늘이 한 190 정도에 가 있더라고요. 진짜? 네.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와요? 살짝 그 옛날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림 있잖아요. 이런 한적한 시골 도로를 그냥 옛날 차가 이렇게 주인공 혼자서 탁 타고 가는 이런 그림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디자인을 가진 차를 고집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일상이 그림 같아지면 좋겠다, 살짝 이런 거죠. 내 차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제발
고장 좀 살살 나줬으면 좋겠다. 그죠? 고장 나는 거야 뭐 연식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좀 감당 가능한 고장이 났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뭐 애교랑 재미로 봐줄 수 있으니까. 뭐 처절한데.